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이 타이완에 대해 무력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해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하면서 전쟁이라도 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협박의 강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1월 28일 중공 국방부 대변인 우체는 불장난을 하면 스스로를 태우게 된다. 독립을 추구하면 전쟁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선 군부대가 도발과 외국 세력의 간섭에 대처하기 위해 작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 국방부 대변인의 강경 발언은 바이든의 취임 이후 처음 나온 것입니다. 중공은 타이완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야심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시진핑은 최근 중공군 군관의 봉급을 40%나 인상해주면서 전쟁 준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공의 협박은 의외로 협박 그 자체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완 역시 독립하겠다고 공언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잉원 총통도 연임에 성공한 뒤 독립을 묻는 BBC 기자의 질문에 독립 선포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독립국가나 다름없기 때문에 굳이 선언하고 말고 할 게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중공을 굳이 자극할 필요도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사실 중공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공격할 의도가 지금 있다면 선언하지도 않은 독립을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구실을 잡아서라도 공격할 것입니다. 타이완에 대한 군사 압박 카드는 바이든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제스처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첸 대변인은 독립은 전쟁이라고 말한 뒤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미중 양국 관계에 엄중한 곤란이 출현했다. 양국의 군사관계가 위험하고 도전을 받고 있다. 양국의 군사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은 충돌과 대항관계가 아니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 윈윈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화를 강화해 위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등등의 말을 했습니다. 결국 중공이 이야기하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것은 트럼프 시대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호소에 불과합니다. 마침 1월 27일 미국 주재 중공대사 추이탱카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중 관계에 있어서 4가지 해야 할 것과 4가지 피해야 할 점을 제시했습니다. 서로 신뢰하며 오판하지 말 것, 대화를 해야 하며 대항을 하지 말 것, 협력하되 다투지 않는다, 교류하되 서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속내 내지 바이든에 대한 최대 희망을 피력한 겁니다. 바이든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 정책을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시진핑의 다보스 회의 연설에서도 거의 동일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개방과 포용을 견지해야 하며 봉쇄나 배척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편을 먹고 신냉전으로 가서 배척하거나 위협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디커플링과 서플라이 중단, 제재 같은 인위적인 디커플링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이 연설에서 비록 어느 나라의 행동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들어보면 미국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면서 바이든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시진핑과 추이탱카이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 우첸까지 논조가 일관됩니다. 양재치도 다음 주에 대미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관계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은 마음이 급합니다. 바이든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에게 미일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미일 안보 조약이 생각구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기에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시진핑과 바이든의 인연은 매우 깊습니다. 2015년 오바마 시기 시진핑은 국가 주석 자리에 올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바이든은 처와 함께 공항까지 나와 시진핑을 영접했습니다. 시진핑과 바이든은 오랜 친구입니다. 이때부터 시진핑은 바이든이 미 대통령이 됐으면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 바이든은 시진핑에게 미적지근합니다. 선거도 도와준 만큼 뭘 받아내야 한다는 조바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이든 내각이 어떻게 나올지 시진핑으로서는 불안합니다.
주 유엔 대사로 지명한 린다 토마스의 경우 공자 학원으로부터 거액의 강연료를 받아 친중파이긴 하지만 일단은 중공을 전략적 적수라고 규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폼페오의 판단이 맞다는 식으로 대중 강경론을 밝혔습니다. 또 중공이 신장 위구르에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유엔 대사 지명자나 토니 블링컨이나 모두 본질은 친중파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대중 강경론을 펴고 있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오랜 친구 바이든과 그 강요들이 바로 친중 노선을 펼 줄 알았는데 표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갖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푸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중공은 대내적으로는 더욱 권위적이고 대외적으로는 더욱 독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한 폐렴 발언에 대한 국제조사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국방장관 오스틴 대장도 중공은 미국이 직면한 중대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구도는 매우 묘합니다. 바이든은 시진핑과 직접적인 인연이 있지만 워싱턴 딥스는 장저민의 상하이방과 밀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중공을 적대시하면서 시진핑과 상하이방을 이/제2의 전략으로 다뤄왔습니다. 물론 이 같은 바이든의 표면적인 반중 노선은 믿기 힘듭니다. WHO와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한다는 입장은 결정적인 친중 노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박아놓은 대못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속도를 줄이지 못해 제스처만 반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바마 시절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는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인내심으로 참는 것 같으면서 장기적으로는 다 열어주는 게 전략적 인내입니다. 사실 말장난입니다. 공화당의 루비오 상원 의원도 27일 폭스뉴스 회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실천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당장 미국이 굴복해 모든 제재를 풀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이완 해협의 전쟁 위기는 보이는 것만큼 높지 않습니다. 당장 전쟁 발발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이란 쪽입니다. 바이든의 중동 정책으로 인해 이란의 핵 개발이 임박했다고 이스라엘이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에서 두 번째로 불안한 곳은 러시아입니다. 우한 폐렴 창궐 와중에 바이든 정권이 러시아를 대놓고 흔들기 시작하자 러시아의 푸틴이 경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란 음울한 세계적 디스토피아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중 관계는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표피를 둘러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든은 치매입니다. 디멘시아 디플로마시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